자, 다 들어와 있나요? 주필이 들어와 있고 유형이 있나? 내는 뭐야?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9번, 10번, 11번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앞부분은 끝나고 그 다음 최대 최소까지 하면 함수 부분은 끝나고 이제 방정식 부분까지 하면 방정식 부등식까지 하면 지수로그가 끝납니다. 전체 이제 3분의 1 한 거야. 왜 안 들어올까? 자, 둘은 지금 문제 밑에 있는 거 한번 15번 문제 풀어보니 유형이 이게 4시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화요일부터. 책은 제가 문자를 일단 넣어드릴 건데 개념 원리라고 개념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원리 말고 개념 유형 플러스 아닌데 개념 원리 맞아요. 개념 원리 맞을 거야. 개념 원리 있어요. 개념 원리.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아니야. 너네 RPM 할 때 아니 책이 달라. 출판사는 같을 건데 내가 정확하게 표지랑 해갖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2개짜리로 돼 있는 거라는 거지. 2권짜리 묶여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좀 간단하게 정리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출판사랑 해서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4시부터 확통 진행을 좀 하고요. 오케이? 그거 제가 오늘 끝나고 맞다 보내드릴게요. 자, 215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봐. 네, 그림 그리는 동안.
자, 9번 유형 문제 좀 봅시다. 같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y는 x 그래프랑 fx랑 gx가 그려져 있는데 fx, gx가 서로 하나는 로그 2x고 하나는 지금 뭐냐면 로그 2의 x제곱이에요.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하여 등장이 됐어. 자, 그럼 이 fx는 gx는 서로 무슨 관계인 게 확인이 돼? 일단 역함수인 게 확인이 됩니다. 써놔. 역함수 관계이구나. 자, 그렇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두 개를 그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수직인 직선이라는 거야, 밑줄. 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오케이? 만나는 점 A, B, C, D에 대하여 A, B, C, D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하는 게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내 거 그림 좀 이상하지만 여기 점이 1이래요. 여기 점이 1. 원래 여기랑 같아야 돼. 이거 그림 잘못 그렸다. 자, 아무튼 여기가 1이랍니다. 그럼 여기 1을 대입한 거니까 1을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이 2가 되지. 이해돼? 자, 2를 대입했더니 그 2를 대입한 여기 값이랑 여기 높이가 같대요. 여기 높이가. 그럼 저기 값은 몇이 돼야 돼? 여기도 높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려면 함수 여기 x값은 4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조금 체크해 줬을 때 여기 4,2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 전체에 대한 넓이를 구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봐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역함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y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얘도 지금 보면 x에 대해서 수직관계인 거잖아. 그럼 얘 직선 자체도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들이 만나는 점들은 당연히 무슨 성을 띄어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띄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일단 같아야 되는 거고 요놈 식기 길이랑 요놈 식기 길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하는 거고 요러한 점이 1,2잖아. 그지?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요 점은 2,1이 돼야 된다고. 요 정도 느낌을 받아줄 수 있으면 돼요. 요러한 점이 4,2잖아. 여기 점이 4,2잖아.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만나는 요 점은 2,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된다. 2,4가 된다고. 야, 다 구했다. 점좌표 4개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뭐 해줄 수 있어?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자, 저랑은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얘 삼각형 넓이 하나와 요러한 삼각형 넓이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더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4야. 요 점이 4야.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야? 3이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 3인데 높이가 여기가 2란 말이지. 여기는 높이가 몇이야? 높이가 4야. 그러면 얘 높이는 몇이야? 얘 높이는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높이가 1이니까 여기 길이는 몇이 돼?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 했으니까 3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1에다가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네. 넓이가. 따라서 그 두 개를 넓이를 더해주시게 되면 얘는 2분의 10 몇이다? 2분의 8이니까 1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다. 2분의 8이 아니면 2분의 6이니까 9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러한 만나는 점, 대칭끼리 만나는 이러한 점들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9번 유형. 이러한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있어요. 계속 그래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지? 너네 학교에서도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 하나는
y는 로그 2x 플러스 1이야. 자, 하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인가? 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도 보여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로그 2x 플러스 1이랑 지금 뭐가 같아? 밑이 같지? 자, 밑이 같은 이런 로그랑 지수가 등장이 되면 항상 뭐부터 의심한다? 역함수 먼저 의심을 한다고. 로그랑 지수랑 같이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밑이 같으면 역함수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맞는지. 오케이? 나중에는 바로 눈에 비교가 돼야 돼. 비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맞는지.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2의 y는 마이너스 1 여기 x로 바뀌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y는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 오케이. 역함수인 거 확인이 됐다. 역함수인 게 확인이 됐다는 소리 결국 무슨 뜻? 아, 두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그었대요. 자, 이렇게 내가 하나 그은 거죠. 기울기가 몇인? 이것도 밑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면 내 거 그림 좀 이상하지만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은 무슨 점이 된다는 소리야? 대칭점이 된다는 소린 거야. 자,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요렇게 선을 그어서 요 사다리꼴에 대한 뭘 구해달래? 넓이 구해달래. 야, 근데 여기 만나는 점이 체크가 돼 있다. 여기 몇 콤마면? 2,3. 그럼 여기가 2라는 소리죠. 자, 이 두 개의 점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마이너스로 갖는 형태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뭐 할 거야? 같을 거 아니야. 두 번째 2,3이랑 요 점은 서로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2,3이 여기 점이니까 여기 점은 몇 콤마면 3,2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고 요거 장의 좌표가 몇이구나? 3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났다. 사다리꼴 넓이는 여기 아랫변이 3이고 윗변이 2니까 두 개 더하면 5가 되고 높이가 1인 상태에서 2분의 1 해주니까 넓이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5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되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주필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 돼? 오케이. 자, 11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지수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네요. 자, 지수함수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는 2x제곱 그래프가, 자, 하나는 2의 x-2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다 끝까지 안 그릴게. 2의 x제곱, 여기는 2의 x-2제곱. 자, 얘도 지금 보니까 뭐가 같아? 얘는 위치 같죠? 그지? 2의 x제곱이랑 2의 x-2의 그래프의 특징을 보게 되면 x축으로 몇만큼 이동이 된 거야?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야.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을 때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고 거기서 올라간 점을 여기서 올라간 점을 C라고 정의를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또 선을 하나 그었고 요 부분, 둘러싸인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을 때 곡선에 대한 넓이는 못 구해요. 근데 이거 X축으로 무슨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의 넓이를 떼다 붙여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우리가 똑같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의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얘도 당연히 몇이야? 2지. 괜찮아? 그럼 여기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몇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요 색칠된 여기 부분에 대한 넓이는 여기에 대한 넓이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요 넓이랑 같은 형태 되는 거 괜찮을까? 떼다 붙이면 어떻게 붙이든 간에 어떤 넓이가 어떤 넓이랑 같은 거를 확인하고 그 넓이 같음을 이용하여 떼다 붙이는 종이 붙이기처럼 떼다 붙이는 형태로 정리가 되면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높이가 1이야. 얘가 1이 되려면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값은 2가 돼야 되겠죠. x값은 2가 되는데 그 2를 여기다 또 대입하면 여기는 몇이야? 4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요 높이는 몇이 돼야 돼? 3 형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몇이 된다? 6이 된다. 이러한 느낌으로 떼다 붙이는 형태들로도 뭐 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 짤 마무리 해주시고 쭉 넘어가서 최대 최소로 넘어갑니다. 자, 최대 최소 1번 문제 볼게요. 자, 로그 함수는 결국 증가 함수가 되거나 감소 함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만 주어지면? 범위만 주어지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도 할 거고 지수함수처럼 우리가 결국 증가함수니까 이때가 최대구나 이때가 최소구나를 결정하는 형태의 훈련들도 할 겁니다. 그 문제가 1번이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너네가 한번 풀어볼 겁니다. 같이 봐.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로그함수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자,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야. 자, 그럼 이제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너네는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자, 항상 뭐부터 체크한다? 점근선부터 체크한다. 점근선은 진수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 진수가 0이 되려면 x가 무슨 값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 잘 체크해봐. 자, x절편 구할 거야. x절편 구할 건데 우리가 어차피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가 뭐보다 큰 거 알아? 1보다 큰 거 알지? 증가함수인 거. 그러니까 증가함수 그래프 이렇게 쓱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y절편이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내가 그려질 수 있는지. 자, 이런 그래프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 0이면 여기 점이 되는 거고 3이면 여기 점이 되는 거니까 요 범위잖아. 요 범위. 요 범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언제일 때가 최대야? 3일 때가 최대야. 그래서 3 대입하시게 되면 로그 2의 4는 2니까 2 더하기 3은 5가 되는 거고 훈련을 이렇게도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0을 대입하면 로그 2의 1값은 0이니까 얘 높이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 최대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야 결국 1보다 큰 거잖아. 그지?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증가함수라고. 자,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진수 부분이 가장 뭐하면? 가장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전체 값도 당연히 뭐 할 거야? 제일 클 거고 진수 값이 가장 뭐하면? 작으면 그지? 그러면 전체 값도 전체 뭐 해줄 거야? 작아지겠다. 진수 부분이 제일 크려고 봤더니 x가 3 대입하면 제일 크지? 3 대입하니까 최대가 5가 되는 거고 진수 부분이 가장 작을 때가 0일 때지? 그러니까 0 대입하니까 몇이야?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야. 자, 나중에는 이렇게도 푸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화가 돼서 정리가 돼야 돼.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 최소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 찾는 형태의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로그 3의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자, 이번에는 진수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얘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자, 너네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진수가 이쁘게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이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올라가다 내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갈 때 진수가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한다. 밑이 뭐보다 커? 1보다 커.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야. 분명히. 증가 함수라는 소리는 요 진수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제일 뭐하다면 크다면 진수가 가장 크다면 전체 값도 뭐 해줄 거다? 제일 클 거다. 얘가 제일 뭐하게 되면 작게 되면 진수가 제일 작게 되면 전체 값도 전체 뭐 해줄 거다? 작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한 범위가 2부터 4까지일 때 요 범위에서의 진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본다고. 진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고 봤더니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우리 무슨 제곱식 고치면 돼? 완전 제곱식 고치면 돼요. 그죠? 완전 제곱식 고친 상태에서 그래프 싹 한번 그려봤더니 쓱 여기가 1 요놈이 10. 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한 2면 이쯤 있겠다. 4면 좀 더 멀리 있겠다. 요 정도.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언제일 때? 10일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0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맞지? 네, 10일 때. 쏘리. 여기가 2부터 4 2부터 4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2가 여기 있지? 4가 여기 있고. 오케이? 그래서 2일 때가 최대되는 거네. 2일 때. 2 대입하시게 되면 9죠. 최대값은.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대입하시게 되면 로그 3의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2가 되고요. 이게 최대값. 마찬가지로 4를 대입했을 때 최소되는 거니까 4 대입하면 얘는 1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1을 대입하면 로그 3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스몰에 0이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값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한까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7번을 지금부터 최대 최소 이용해서 풀어봅니다. 정리해봐. 다 됐으면 1번, 안 됐으면 질문이면 다시 해달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나중에 이거 좀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밑에 문제들 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때 또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또 해주세요. 그리고 지수함수가 끝나고 나면 제가 간단하게 단원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숙달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쉬운 문제부터 한 중상위권 정도의 문제까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시험 문제를 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그러고 나서 삼각함수 진행 쫙쫙쫙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야. 이거 패턴이 다 똑같아. 지수나 로그나 다 똑같다고. 왜? 지수랑 로그는 한 끗 차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근데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 유형이 문제 낼 수 있는 형태가 다 똑같아요. 문제가. 지수에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 야, 그럼 로그에서도 그렇게 낼 수 있는 거고. 로그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럼 지수에서도 이렇게 내는 거고. 다만 로그기 때문에 로그는 진수 조건 정도만 x의 정의역의 범위가 축소가 됐으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된다고. 봐봐, 얘도 마찬가지지. 로그 x, 로그 2의 x라는 형태가 계속 뭐에서 나와? 반복이 돼서 나와. 자,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형태들은 보통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야, 나는 치환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로그 2x에 대한 형태를 뭘로? t로 치환을 할 거야. 오케이?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했는데 로그 2x 그래프는 우리가 가볍게 그려줄 줄 아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x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y 값이 보면 쫙 여기까지 오잖아. 그지? 그럼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치환을 해도 t에 대한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자, 치환을 해도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꼭 굳이 로그 함수는 치환했을 때 범위를 안 적어 주셔도 되는데 지수 함수는 꼭 적으셔야 돼요. 지수 함수는 치역이 0보다 큰 범위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걔는 범위를 적어줘야 되지만 로그 함수는 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꼭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언제만 적으면 되냐면 얘는 서술형일 때만 적어주시면 돼요. 실수 전체다. 이거 안 하면 깎여. 자, 그럼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얘 2로그 2x죠? 그러니까 2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돼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건 x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범위 좀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이거 못 봤네. 이걸 놓쳤네. 자, 그럼 x의 범위가 1부터 16이니까 1은 여기쯤 있을 거고 16은 이쯤 있을 거니 1을 대입하면 로그 2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16을 대입하면 4가 되죠. 그래서 t에 대한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가 돼? 4까지가 되네. 네. 자, 이 범위가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그에 따른 범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t의 범위 나왔으니 이런 2차 함수에 나는 이제 또다시 뭘 구하겠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겠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배형해서 그려주니 t-1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t가 1일 때 여기 값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t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0이면 조금 가까운 쪽에 4면 조금 먼 쪽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4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최대값은 4가 멀리 있으니까 4 대입하면 되죠? 3, 3, 9 마이너스 4니까 최대값은 몇이 되는데 5 형태가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면 되고요. 최대 최소 어렵지 않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y는 로그 2의 2x and 로그 2의 8x 로그 2의 x분의 8 이렇게 주어졌네. 아이고야. 근데 x의 범위가 봤더니 16분의 1부터 x의 범위가 어디까지? 4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한 또 뭘 구해라? 최대 최소를 구해줘라. 야, 이제 봤더니 로그
진수끼리 진수가 뭐해져 있어? 곱해져 있어. 진수끼리 뭐해져 있어? 나눠져 있어. 굳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 내가 뭐 시켜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얘 형태는 로그 2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제 바꿔 쓰는 거 이제 내가 막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설명 안 해. 너네들도 요 정도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형태는 정리하면 3 플러스 로그 2x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아,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쏘리.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뭐가 또 반복이야? 로그 2x가 반복이야. 따라서 로그 2x라는 형태를 뭘로? t로 치환을 좀 합시다. 2x에 대해서 16분의 1부터 4까지에 대한 범위니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16분의 1을 대입했을 때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체크해봐. 4를 대입하면 2가 되는 거니까 2까지 범위가 나눠지겠죠. 잘 연습해주세요 꼭. 자, 그렇게 해서 나는 y라는 저 함수를 t로 치환을 해주시면 t 플러스 1 and 3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예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나는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또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고쳐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인 형태로 그래프 그려지겠다. 그죠?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t에 대한 값이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 거고요. t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4면 한 이쯤 있을 거고 2면 어디쯤 있어? 좀 더 가까운 쪽에 있겠지? 이러한 그래프경이 그려지겠다. 자,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제일 높을 때 값이니까 4가 되면 되고요. 제일 낮았을 때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정리된다 1번, 정리 안 된다 2번. 정리 다 된 거지?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산술기하를 이용한 로그 값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활용입니다. 활용. 그냥 이런 문제도 있어. 그냥 요 정도.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꽤 잘 나와. 그냥 요 정도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1번 보시면 y는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and 마이너스 2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and 마이너스 3. 야, 이런 형태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야, 근데 문제 특징을 봤더니 이런 놈의 모양이 뭔가 반복되는 형태인 거야. 아무래도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좀 더 작은 값일 거니 오케이? 우리는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 값을 t로 치환하자. 앞에 연장선입니다. 자, 앞에 연장선인데 치환하는 게 그냥 하나만 치환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더한 값을 치환을 해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치환된 함수에 대한 범위 나와야 된다. 근데 3의 x제곱도 그렇고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그렇고 지수기 때문에 뭐보다 커? 둘 다 0보다 커. 그럼 내가 x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네 둘 다 0보다 클 거니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오케이? 범위를 좀 이용한 요 t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면 산술기하가 뭔데? a 더하기 b가 양수인 두 개의 합은 무조건 뭐보다 크다라는 거 2루트 ab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 2의 루트의 2개를 곱한 값. 2개를 곱해봤더니 2개가 뭐야? 역수관계야. 곱하니까 몇이야? 1이야. 오케이. 따라서
이 값은 아무리 작아봐야 몇보다는 크거나 같으니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 결국 우리가 치환할 t에 대한 범위도 뭐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러한 형태의 세팅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기하를 한 번 더 쓴다 산술기하라는 고1 수하 때 배웠던 이 개념들을 한 번 더 도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y는 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t니까 역수관계인 형태가 t니까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 제곱한 거에서 뭘 뺀 거야? 2 뺀 거지. 역수관계인 형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건데 ab가 역수관계인 거니까 2를 빼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로 식이 정리가 될 거고 뒤에 있는 형태는 마이너스 2t로 그 다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쁘게 식 정리하고 완전 제곱식까지 좀 고칠게.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면 t-1의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러한 그래프를 내가 쓱 그려서 나갔을 때 t의 값이 1이니 오케이? 자 t의 범위가 뭐보다 커? 2보다 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린 거야. 여기 부분만 내가 그래프 그릴 건데 문제에서 뭐 했어?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2일 때가 최소인 거죠. 2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무슨 값을 갖겠다? 최소값을 갖겠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봐 주시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x랑 y가 양수일 때 로그 3의 x 플러스 y분의 1 빡빡 더하기 로그 3의 and y 플러스 x분의 4 자 이런 두 개 함수를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거네. 자 일단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로그 값을 봤더니 미치 3인 로그로 미치 같죠? 미치 같은 놈을 내가 뭐 했어? 더했어 문제에서. 그럼 나는 뭐 하라는 소리야? 진수끼리 곱하란 소리네. 그죠? 진수끼리 곱해줬더니 로그 3의 x 플러스 y분의 1 and y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쓰기가 싫어. 그러니까 뭐해? 전개할 거야. 전개했더니 xy 여기 곱하면 플러스 1 x분의 1 더하기 x 하면 1 그러니까 플러스 2 and 이거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xy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값은 결국 로그 3의 xy 플러스 xy분의 1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세팅이 된 건데 요놈식 기의 뭐를 구하래? 요놈식 기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4가 사라져요? 뭔 4? 4가 사라졌어. 오케이 4 자 이거 정리하면 그럼 뭐야 이거 x분의 4 여기 4 and 4 1 5죠 여기는. 네. 이렇게 세팅을 바꿔줍시다. 아이 좋아요. 특별히도 좋습니다. 괜찮지? 자 이러한 최소값을 정의를 했을 때 오케이 얘가 뭐보다 큰 게 확인이 눈에 보여? 3이 1보다 큰 게 확인이 돼.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오케이 증가함수. 그럼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 뭐가 최소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진수가 최소가 되는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xy 플러스 xy분의 1 xy분의 4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할 거고 얘가 최소되려면 얘가 최소돼야 되겠지. 얘가 최소되려 봤더니 얘가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니까 우리 이거 뭐 써서 똑같이 산술 기하를 써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겠다. 산술 기하를 써봤더니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의 루트 너보다 몇이야? 4. 오케이 산술 기하 쓰는 거.
그럼 얘 값은 결국 몇이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4에다가 5를 더한 최소값은 몇이 돼? 9가 되는 거고 요게 최소값이 9가 되는 거다 보니 9를 대입하게 되면 얘 값은 몇이 최소가 된다? 2가 최소가 되더라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세팅 준비되나? 자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들을 쩍쩍쩍쩍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러한 느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이거 한 번은 해봐. 내가 좀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아서 한 문제씩을 좀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로그 함수 1번부터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한 열 몇 개를 했어요. 자 1번부터 확인 문제 있죠? 확인 유제. 확인 유제 한 문제씩을 한 13개, 4개 될 거니까 15분 드릴게요. 15분 만에 풀어주시고요. 다 풀었으면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답은 밑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15분 뒤에 확인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분 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잘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딴짓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
지민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해. 주필이도 유영이도 질문할 거 있으면 꼭 하세요. 지민이 오늘 이거 수업 마치고 로그 있지? 로그 개념. 로그 개념만 한 번만 다시 들어. 유튜브에서. 오늘 들어도 좋고 내일 아침에 들어도 좋으니까 오늘 내일 아침 중으로 들어서 저한테 카톡 보냅니다. 봤다고. 꼭 보내. 내가 확인할 거야. (206번에 3번) 혹시 206번에 3번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네, 206번에 3번 보시면 y는 2에 로그 2에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일단 x랑 y랑 자리를 바꿔야겠지. 자리를 바꿔주시게 되면 2의 y제곱은 자리를 바꿔주시게 되면 x는 로그 2의 y 플러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리 바꾸는 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를 뭘로 고치기만 하면 돼? y꼴로만 고치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지수로 좀 풀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2의 x제곱은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에서 얘를 이제 y는 꼴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y가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단 말이야. 2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풀 수는 없어요. 바로 풀 수는 없어. 그래서 y가 2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루트도 없애주고 하는 식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 어디가? 아이씨,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까지는 세트를 완성을 시켰어. 여기까지는 뭔가 우리가 자연스레 넘어가지는 부분이잖아. 그럼 모든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풀고 나서 여기에서 막혀요. 지금 주필이가 딱 온 거야, 여기 부분이. 그죠? 주필이 여기서 막혔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y는 꼴로 고칠까를 한번 고민해 본다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봐봐. 뭐가 제일 거슬리나? 뭐가 좀 제일 거슬리는가? 이걸 좀 보게 되면 내 지금 눈에서 제일 거슬리는 거는 얘 루트 값이에요. 루트 거슬리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없애주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제곱을 시켜버리면 루트는 안 없어져. 그치? 근데 y를 넘겨주고 제곱을 해야겠다. 그럼 루트가 없어지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y 이거를 내가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몰라. 나도 문제 잘 안 풀어. 저도 문제 잘 안 풀어봐요.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다음이 결정이 돼요.
내 스스로가. 주필인 나랑 아마 이제 이번 계속 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빨리 와야 이게 이제 나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할 건데, 내가 이런 형태가 너무 거슬리다라는 게 이제 일단 생각이 들어야 되고 1차원적으로 그런 생각이 됐을 때 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수학 문제 솔직히 말할게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잘하게 됩니다. 천천히라도. 오케이? 그러고 내신 때릴 때는 뭐 해지게 돼? 많이 풀어보는 그 습관력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y 넘기고 이거를 제곱을 시켰어. 제곱을 시키면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얘는 전개를 시켰더니 y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의 y에 플러스 1, 2의 x제곱이니까 4x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오케이? 얘가 이 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곱을 시켰더니 지금 뭐가 없어져? y제곱이 사라져. 그 이제 y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잖아. 오케이, 이제 끝나간다. y꼴로만 정리하면 되겠다. 마무리합니다. 2에 이거 x 플러스 1승이라고 쓸게요. 그냥 x 플러스 1에 y를 곱한 값은 이거 넘겨준 거고 이거 넘긴 거니까 4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뭐 이 정도 전개는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y는 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y는 꼴로 정리를 하시면 2의 x 플러스 1에 4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함수 구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이거 답이랑 지금 여기에 있는 답이랑 같은 답이야. 이거 따로 이쁘게 정리를 해준 거고요. 이쁘게 정리 안 해도 돼.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케이? 마무리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요, 보통 정의역의 범위를 좀 적어줘요. 정의역의 범위가 결국 이 함수의 무슨 범위랑 같은 거야? 치역의 범위랑 같은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우리가 자, 이거는 좀 적어줘야 되겠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표현한 상태에서 정의역 범위까지 적으려면 여기서는 표현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로 좀 갖고 갈 건데, 이거 좀 따로따로 쓰시게 되면 얘는 2분의 얘가 2x제곱으로 한번 약분이 될 거니까 2x제곱이 되고요. 얘는 약분할 게 없으니까 역수관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지금 보기에 있는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얘 산술기하를 쓰시게 되면, 오케이? 산술기하를 쓰시게 되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전체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역함수의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원래 함수의 정의역, 얘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1을 대입해 봤더니 얘가 0이 돼요. 1이 돼요. 로그 2의 1 값은 몇이야? 0이지. 그럼 요 함수의 치역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조금은 어렵다. 오케이? 이거 원래는 여기서 바로 좀 세팅이 되면 되는데 이거 바로 세팅할 수 있나? 그래프를 여기서 너네가 이거 바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 범위 찾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로 해서 치역의 범위를 찾고 역으로 치역의 범위 찾아갖고 정역의 범위를 찾는 이런 형태로. 일단은 여기까지를 완성시키는 훈련을 먼저 해줍시다.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완성시키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돼요. 주필이 돼?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다 된 사람들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몇 시에 끝나냐는 진도서 나갈 겁니다. 네. 뒤에 진도가 몇 개 없어요. 유형 3개?
지수 방정식만 좀 풀 거야. 유형이 다 있고 좋아요. 뒤에는 활용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따로 없고요. 오호, 좀 있네. 좀 있구나 내용들이. 일단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방정식 정도까지만. 오케이, 요런 느낌이다 정도까지. 자,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숙제로 해주시고요. 괜찮지? 자, 우리 그 다음 단원 지수함수 활용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30페이지, 우리는 유형 132페이지를 좀 볼 거고요. 132페이지 보면서 문은 제 거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끝나고 이거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꼭 풀어봐. 그래야 너네들이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오늘 배운 거 오늘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해보시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항상 11시까지다 생각을, 11시? 11시까지다, 12시까지다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지수 함수야. 로그 함수고. 근데 우리가 고1 과정에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관계들을 알게 돼요. 알지?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y는 fx라는 형태의 꼴을 함수라고 정의를 하잖아. 그럼 y는 fx 그래프가요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칩시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y는 fx가 여기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점이 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차함수가, 나는 2차 함수에서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와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흔히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들은 어떠한 다항식이 주어지거나 어떠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fx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를 식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식이 어떠한 식과 같아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0이랑 같아지는 형태인 거지. 자, 여기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형태들을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얘부터 느낌을 정확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등호가 있는 형태들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이랑 요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예를 들면 x-1, x 플러스 1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이 대수적인 형태로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x값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라는 방정식을 푸는 형태를 대수적으로 문제를 푼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선대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해요. 선형대수라고 해갖고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 우리가 이러한 식이라는 형태는 이러한 함수와 이러한 함수를 무슨 방정식을 푼 거야? 이 두 개의 함수를 연립방정식을 해서 푼 거라고. 방정식이라는 형태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의 무슨 방정식을 푼 거다? 연립방정식을 푼 거야. 연립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그래프의 연립이다 라는 말은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뭐하는 같아지는, 근데 그게 그래프 영역으로 가게 되면 만나는 뭘로? 교점으로 재해석이 돼서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풀라 이런 형태의 문제는 두 그래프를 그렸더니 y는 예를 들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와 y는 0이라고 한다면 x축 그래프가
X축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의미합니다 라는 형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는 두 방정식에 대한 형태의 해석을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값을 구해서 정리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까지는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꽤나 많이 진행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fx랑 gx가 뭐해지는 같아지는 형태의 해석으로 오케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찾을 거다. 이게 첫 번째가 된다고.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식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fx가 0이 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fx랑 요 해석을 이렇게 좀 써줍시다. fx, y는 fx와 자, 이런 fx 그래프와 y는 0, x축과 만나는 뭘로? 교점으로 해석을 한다. 오케이? 자, 대수적인 형태의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에 대한 해석으로 1차적인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훈련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내가 이런 형태들이 이제 연습이 되다 보니 조금 응용이 돼도 fx랑 gx가 만나는 형태가 등장이 돼도 오케이? 얘는 결국 y는 fx와 y는 뭐에 대해서? gx에 대해서 두 개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것이니, 예를 들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게 되면 원래 대수적인 형태로는 이런 그래프가 넘겨져서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 인수분해를 통한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것도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얘 이차함수 그래프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잡으면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되는 거니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들을 찾는 느낌이다 까지 정리가 되면 오케이?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있으니 fx랑 gx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얘 같은 경우 찾기 쉽지 않잖아.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차함수로 등장이 되게 되면 두 이차함수가 만나는 교점 바로 찾기가 힘들다고. 그지만 이항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fx랑 gx가 만나는 이러한 교점은 fx, gx를 이항시켜서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고 이러한 함수가 뭐랑 만나는? 0이랑 만나는 교점을 이용하여 앞에랑 똑같은 해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고. 요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우리 함수 구분 그래프 풀 때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였어? 2차 함수라는 형태가 등장하고 1차 함수가 등장이 돼서 요 만나는 점, 얘가 3이고 얘가 4라고 등장이 시켜지면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정의를 할 때 나는 이 그래프가 f랑 g랑 뭐 하는 점이다?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야, 근데 나는 결국 이러한 형태의 식은 대수의 형태의 성질을 이용하여 g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f-gx가 뭐랑 만나는 점? 0이랑 만나는 점이 되는 거고, 이런 f-g라는 형태를 새로운 함수 h라고 잡게 되면 오케이? 새로운 함수 h라고 잡게 되면 결국 hx가 무슨 축이랑 만나는 점이랑도 같다. x축이랑 만나는 점이랑도 같다. 그러면 f-g는 결국 2차 함수일 거니까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 뭐랑? x축이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가 3, 여기가 몇이 되는 점이겠구나. 4가 되는 점이겠구나. 네? 우리가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러한 점을 찾고 싶은 건데 이러한 형태에서 내가 이 점좌표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긴 이러한 함수식을 내가 새롭게 hx라고 잡았을 때 그 hx는 0이랑 만나는 점이랑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 h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이랑 관계를 묻는 형태가 등장이 된다고. 자, 이 관계들을 조금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지메스 돼? 방정식을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느낌으로도 오케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이게 그래프적 해석이에요. 그래프적 해석. 그럼 나는 이런 그래프는 무궁무진하게 그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궁무진하게 그릴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줄 건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0이 되는 점을 찾는다라는 말은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찾아줄 건데, 적당하게 내가 모양을 변형시켜 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가 뭐랑 만나는,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이런 점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x축은 이렇게 있지만 요 만나는 점이 아니고 얘랑 뭐랑 만나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과 만나는, 요렇게 해석을 해줘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 점도 알파가 되고 여기 점도 뭐가 될 거다? 베타가 될 거다. 요런 형태의 성질들. 오케이? 3x를 넘어가 줘도 요렇게 넘어가 줘도 x제곱 플러스 k가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들도 결국 뭐가 된다?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된다. 다 이항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x축이랑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x축이랑 비교가 안 될 때는 적당하게 너네가 모양을 바꿔주면서 만나는 교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프에서의 방정식은 너네가 상황에 맞게 결국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의 연립하는 형태, 결국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에 대한 해석이 되니 그 교점에 대한 해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손을 봐주고, 오케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다가 정리가 된, 이게 1번. 오케이? 이게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부터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을 푼다? 지수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방정식이라는, 내가 이러한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2차 방정식 풀 수 있지, 1차 방정식 풀 수 있어. 왜? 우리 맨날 이렇게 풀어왔거든. 근의 공식을 써, 근각의 사관계를 써, 또는 인수분해를 써, 1차 방정식 넘겨서 2항시켜서 나눠주는 형태를 써. 그러한 2항에 대한 개념이 그래프에서 해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구나 정도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결국 방정식을 우리가 푼다라는 것은 그 만족하는 무슨 값을 찾는다가 목적이야. 해를 구한다가 목적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이제 그런 해들을 구하는 형태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는 형태들은 이런 형태인 거야. 2의 x제곱이 뭐가 되는? 4가 되는. 그러니까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뭐가 있는 형태? 지수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런 지수 방정식을 풀라고 봤더니 x값이 딱 눈에 보여. x가 몇? 2. 자, 이렇게 해를 구하는 형태가 지수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라는 말이 붙은 지수 방정식은 이러한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너무 쉽다고. 그래서 그런 지수 방정식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주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형태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들은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방정식이 등장이 됐을 때 반복적인 형태가 나와 치환이 되는 형태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셔야 돼요. 치환을 이용한 형태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럼 그렇게 치환을 한 식은 결국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이 되도록 하는 오케이? 이러한 2차 방정식 형태 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방정식을 잘 내가 푼다라는 형태는 결국 2차 방정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 자, 잘 이해하고 있다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야. 결국은 2의 x제곱이 t가 되는 형태들은 거들어질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워낙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는 그런 2x제곱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이 되는 치환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이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2번 문제 봐봐요. 자, 막풀 개념 익힘의 2번 문제의 1번을 보시게 되면 얘입니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8은 0. 나는 이러한 지수 방정식을 풀 거야. 지수가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인데 우리가 2의 x제곱이 계속 뭐가 되는 모양이 보인다고? 반복이 되는 형태의 모양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t로 치환을 했더니 얘가 결국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8t 이제 이거 고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얘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꼴이 바뀐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결국 지수 방정식을 풀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 무슨 방정식을 풀 거야? 지수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우리가 뒤에 로그 방정식도 배우고요. 뒤에 삼각 방정식도 배워요. 삼각 방정식 배우고 미적분에서는 또 되게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들을 배울 건데 그러한 방정식의 기본 초석이 되는 게 결국 뭐다? 2차 방정식이로. 2차 방정식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2차 방정식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자, 첫 번째 근의 공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두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계라고 쓸게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2차 방정식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니? 2차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게 근의 분리가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잘 알겠는데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근의 분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근의 분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들을 합니다. 학교 시험지에서 얘가 꽤나 많이 등장을 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런 2차 방정식이 이제 뭘 구하는? 해를 구하는 연습들을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우리 무슨 공식 써야 돼? 이거 근의 공식 써야 돼. 곱해서 8 더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시게 되면 t는 4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 된다? 4, 4, 16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8이 된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t의 값이 되는데 4에 우리가 지금 뭘 치환한 거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라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2의 x제곱이 t 값이니까 t가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부분만 지수 방정식인 거야. 사실상 2의 x제곱이 4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라. 2의 x제곱이 4뿔마 2 루트 2가 되는 x값을 구해라. 오케이? 자,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만족하는 x값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 x값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2의 알파가 4 플러스 2루트 2라고 한다면 2의 베타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4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는 소리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을 구하라 했으니 이거 두 개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하시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8이 되겠죠.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무슨 값이 되는데? 3이 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과정, 여기가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시작은 항상 무슨 방정식으로 시작이 된다? 2차 방정식으로 시작이 되더라. 오케이? 이러한 형태의 문양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수 방정식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이런 형태들로 해를 구하는 연습들을 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냈을 때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수 그 함수 할 때 치환을 이용한 형태, 지수를 치환을 하게 되면 지수는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항상 뭐보다 크다라는 정도까지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성질까지는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된다고. 활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따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정식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했다면 이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수 방정식 풀 거고 로그 방정식 풀 거고 앞으로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방정식, 그러니까 삼각 방정식을 풀 거예요. 방정식을 풀 게 진짜 많아. 근데 그 대부분이 느낌이 다 뒤에는 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앞에는 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럼 걔네들의 공통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물론 3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3차는 어디서 많이 등장이 되냐면 미적분에서 많이 등장이 됩니다. 아직 수투 수원에서는 그렇게 3차까지 등장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최소한 2차 정도까지는 최대한 기억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 얘네들이라 했어요. 근의 분리, 근각에서의 관계, 그래프, 그 다음 근의 공식, 인수분해도 있겠죠. 그런 형태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2차 방정식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첫 번째 개념.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두 함수의 그래프의 뭐다? 교점이다라는 형태의 해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등장이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x 값을 직접 구하는 형태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직접 구하는 x 값들 이런 형태들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x가 몇이다? 2다. 이 정도 느낌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x값을 구하는 형태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 이런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이런 방정식이 등장이 되면 이런 방정식은 나도 풀 수 없다고. 못 풀어. 어떻게 알아 x값. 그렇잖아. 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가 없는 형태가 된다고. 그럼 이런 방정식이 만약에 생뚱맞게 등장이 되게 되면 얘는 100% 뭐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다. 자, 이 부분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 수 있으면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뭔데? 라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를 잡아주는 거지. y는 2x제곱과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둘 다 그려봐서 만나는 점을 찾을 겁니다 라는 해석으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랑 2x제곱이 만나는 그 점은 요 점이 될 거고 여기 점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가 근이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이 되면 이제 얘는 뭘 물어볼 거야? 알파 값을 묻는 게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보통 물어볼 때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얘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그죠?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요런 정도. 2의 x제곱이 4가 되는 형태는 오케이? 2의 x제곱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니 y는 4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니 2x제곱 그래프와 y는 4가 만나는 요 교점은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근데 얘는 값을 아니까 그 값을 정리하면 얘가 2일 때가 된다. 요 정도까지. 오케이? 우리는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들을 가지고 오케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용도로 방정식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출제가 될 수도 있다가 출제가 많이 된다. 여기까지. 돼요? 제가 방정식에 대해서 너네가 어느 정도 이런 지식들은 갖고 있어야 돼 라는 형태들의 정리들은 여기 정도까지야.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고 다음 시간에 부등식 부분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이 정도 느낌까지 해석을 해본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잘 그대로 그냥 지수 방정식을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형태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얘가 뭐랑 같아야 돼? 9분의 1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려면 미치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9분의 1이라는 형태의 숫자는 3의 미치로 고쳐지게 되면 3의 몇이야?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미치 같은 상황에서 이거 두 개가 같은다? 그러면 결국 지수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형태의 식은 뭐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x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요 정도까지. 오케이? 이게 지수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마찬가지로 3분의 4와 계속 방정식 봅시다. 3분의 4의 x제곱과 자 4분의 3이죠. 3분의 4랑 4분의 3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에서 밑을 통일시켜주려면 3분의 4로 고쳐주려면 지수에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게 되면 2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나는 이런 지수 방정식을 풀 거고 마찬가지 보니까 밑이 뭐에? 같아. 따라서 x제곱이랑 뭐랑 같으면 2x 플러스 3이랑 같아지면 우리는 방정식을 풀 수 있겠다. 따라서 식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되는구나. 따라서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방정식을 풀 수 있겠다. 정도까지. 지금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대수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입니다. 괜찮죠? 마찬가지입니다. 3번 2의 2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7의 2x 플러스 8은 0이다. 자, 이러한 방정식을 내가 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복이 되는 형태가 패턴이 등장이 되면 얘를 뭘로 치환한다? t로 치환을 해준다. t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는 2t제곱이 될 거고 괜찮지? 이제 바로 바꿔도 뒤에는 마이너스 17t가 될 거고 플러스 8이 되는데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2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따라서 t 값은 몇 분의 1과 2분의 1과 t 값은 몇이다? 8이다. 자, 근데 우리가 2x제곱을 뭘로? t로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한다? 치환됐을 때에 대한 범위를 생각하면 t 값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네 둘 다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얘 둘 다 x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t 대신 2의 x제곱을 다시 대입하면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형태와 2의 x제곱이 몇이 되는 형태를 찾아주겠다. 3이 되는 8이 되는 형태를 찾아주겠다.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돼야 돼. 오케이. x값은 몇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2의 x제곱이 8이 돼야 돼. 오케이. x값은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돼. 정도까지. 괜찮아요? 자, 이러한 지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는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보자. 지수 방정식은 이 부분은 1번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습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느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결국 그런 지수 방정식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패턴이 치환에 대한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치환을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되거든. 2차 방정식에 대한 선jel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2번과 같은 문제들이 등장이 되고, 그 2번에 1번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2번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y는 4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k는 0. 자, 이렇게 식이 등장이 됐을 때 알파와 베타 더한 값이 7입니다. 알파 베타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괜찮지? 이거 별표 좀 칠게요. 2번은 별표 칩시다. 자, 그럼 나는 여기서도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하면? 치환을 이용하면, 그리고 너네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항상 0보다 크다 이 표현까지 항상 쓰는 훈련을 하세요.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t제곱, 얘는 이게 8이니까 8, 3, 24t 플러스 k는 0이 돼요. 자,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으면, 중요합니다. 얘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요 방정식의 근은 뭐일까라는 거야. 오케이. 알파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2의 알파 제곱이 요거의 근이 되는 거지. t에다가 2의 알파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근이 된다는 소린 거야. 2차 방정식에. 다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면 알파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2x 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은 2의 알파 제곱이 될 거라고. 이 개념이 꼭 중요해요. 베타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소리는 치환을 했을 때 얘가 베타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니,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2의 베타 제곱이 될 거다라고. 자, 여기까지 돼.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진 거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무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푼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따라서 2의 알파 제곱과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을 계산한 값은 두 근의 합인이 24가 될 거고, 두 근을 곱한 값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곱한 거야. 그 값은 무슨 값이랑 같을 거다? k 값이랑 같을 거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몇? 7이다라고 등장이 됐으니 2의 7제곱이 몇이다? 128이다. 이렇게까지. 자, 정리돼? 자, 얘는 2차 방정식의 뭐에 대한 문제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다만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이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치환을 한 방정식에서는 2알파, 2베타가 근이 된다라는 성질까지. 오케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프에서 방정식의 활용이요. 3번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번 문제는 지수함수가 주어졌어요. 지수함수가 자, 하나는 2의 x제곱 그래프, 하나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자, 얘가 2x, 얘는 15 마이너스 15의 2의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A, B 사이가 2가 되도록 두 점을 잡았더니 길이가 이렇게 잡아줬더니 얘 길이가 2가 돼야 된대요. 자, 2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Y 값을 구해주세요. 이 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점이 뭔지 모르잖아. 이 점 뭔지 모르니까 뭘로 잡겠다? A로 잡아주겠다. A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함수값은 2의 A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15,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차이가 2가 된다는 소리는 2의 A제곱에서 뭐를 뺀 값? 15의 2의 마이너스 A 값을 뺀 값이, 오케이? 얘가 몇이 된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냐. 그럼 얘도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2의 A제곱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나는 2의 A제곱을 뭘로? 2의 A제곱을 T로 치환을 좀 해주시게 되면 얘는 T가 되는 거고, 15 얘는 역수지? 역수니까 몇 분의 1? T분의 1 이렇게 정리한 값이 2가 되는 이런 값을 찾아주겠다는 소리네. 돼? 우리는 이렇게 풀었을 때 방정식을 못 푸니까 양변에 T를 곱해주시게 되면, 이거 사실상 눈에 너무 보이죠? 5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지? 5 대입하면 성립하는데 못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T를 곱해줘서 T제곱 2 넘어갈게.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T,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5. 이러한 또다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려고 인수분해를 할 때는 T-5, T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니 T값은 5 또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야,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마이너스 3은 안 된다고. 이유가 뭐야? 우리는 2의 A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값은 무조건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T는 5만 될 수 있는 거고, T가 5란 소리는 2의 A제곱이 5가 된다는 소리니 얘의 Y값은 몇이야? 5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우리가 2의 A제곱이 5가 되도록 하는 만약에 A값을 물어보게 되면 이때는 로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로그를 취해주시면 A는 로그 2의 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우리는 이런 방정식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다. 우리가 2의 X제곱이 4가 되는 이런 방정식만 풀 게 아니고 이러한 방정식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건들 수 있다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방정식 부분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형태까지 훈련을 해봤습니다. 내가 훈련을 한 거고 너네들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연습을 꼭 해봐 주시고 진행을 해봐 주세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진짜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자, 토요일날 클리닉 2시 반부터 진행할 건데 올 수 있는 사람 거수. 올 수 있다 1, 올 수 없다 2. 온다라는 것은 중입니다. 지민이 2인 이유. 지민이는 영상 보시고 저한테 그거 본 거 내가 간단하게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서 들으세요. 주필이 아마도 안 되고 2시 반까지 그러면 카톡 해주셔도 됩니다. 내일까지는.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잡고 그 약속대로 시행할 수 있는 형태도 훈련을 하세요. 그냥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일까지 카톡을 주셔서 올 수 있어요 해갖고 저랑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제가 다른 문제들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드릴게요 파일로. 그러면 그것도 연습해 볼 수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해갖고 실력을 막 빨리 좀 키워나갑시다. 우리 수원 처음 하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은 수원 보통 보면 2번 정도 해요. 2번, 3번 선행으로 먼저 중학교 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늦춰진 상태니까 빨리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있게끔 더 많이 풀면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누구였죠? 지민이? 지민이. 제가 좀 이따가 음료수 보내드릴게요. 마시세요. 자, 너무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아요. 저봐. 너 안 보낼 거야, 너.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 순간에도 집중을 안 했다는 소리죠. 집중 잘해서 음료수 보내주는 건데 또 여기서 집중을 못하네. 뭘 맞다야.
내가 또 지금 또 잔소리하고 있으니까 혼자 또 카톡하거나 또 다른 거 막 휘적휘적 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죽여볼라 진짜. 들어 지민아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어? 언제부터 지수부터야? 언제부터 듣고 있다고? 듣고 있는 거야? 지수 한 10분 듣다 끈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래 그거 끝나고 우리 지금 수업 마치고도 들어 계속 듣고요. 네, 이 부분 이해 안 가요? 이 문제 잘 이해 안 가요? 문제를 풀어봐. 그 문제가 풀리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질문해 카톡으로. 알겠어 지민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애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좀 분위기에 휩쓸려봐. 알겠어? 네, 아이고 지민이 어렵게 듣고 있는데 수고했다.